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득템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어제 약간 주춤할 뻔했는데 0.01%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까지 이제 13거래일째 지난 3월 말에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있었던 그 13거래일 연속 상승과 이제 타이 기록까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주식 시장에서 지수가 몇 거래일 상승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보 천리라고 하면서 코스피 시장 계속 줄 상승 이어지는 거에 대한 표현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보 말리라고 표현을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풀로 말씀드리면 우보 천리 여행 말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천리 찍었으니까 말리 가야죠. 그런데 약간 지금 찝찝한 게 시장에서 지수가 상승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좀 악재성 이슈들도 오늘 아침부터 아주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종목별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통큰 투자 결정에 관련주들 상승하는 반면에 또 헬릭스미스로 인해서 바이오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경의 진경님이 누적 수익률을 또 바짝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대되네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플레이 구사하시는지 기대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투표에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을 것 같고요. 달라졌어요. 어떤 오늘 거요? 라인 맞춰 오셨는데 쇼미 더 키워드 이런.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라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한가요? 하지만 제가 나자로 한번 두 개를 해봤는데 잠시 후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누구를 말리지 맙니까? 반항적인 아니요. 그런 반항적인 게 아니라 요즘에 시장에서 골든벨 울리고 있는 쪽이 연기금이다 보니까 연기금 쪽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23거래일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쏠림이 있다라는 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코스피 지수도 2100선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연기금이 어떻게 할까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연기금은 언제까지 사줄까 이거 하나 하고 그러면 외국인은 진짜 다시 돌아서나? 그러니까 순매도로 다시 한번 일관적으로 가나? 라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선물시장 그래도 또 강력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골든벨 울리는 쪽은 연기금이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없었다. 이거 가장 먼저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느낌 오네요. 느낌 오세요? 느낌 오나 봐요. 헬릭스미스. 이번에도. 헬릭스미스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원하지 못했던 이렇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건데요. 약물 실패는 아니었습니다만 약물 혼용 문제, 그러니까 약을 섞었다는 거죠. 된장찌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안에 고추장이 있어서 된고찌개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임상 3상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15년간 기다렸는데 2, 3년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만 늘어졌나요? 돈도 함께 투입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악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 주주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헬릭스미스를 두고 그래도 아마 지금도 굳은 신념을 가지고 헬릭스미스 나아질 거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진즉 다 털고 나올 걸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춤 전략 짜드릴게요. 헬릭스미스 카페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좀 여러모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라임 또 맞춰볼게요. 나 예. 어떻게, 누가 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나는 연기금이었잖아요. 두 번째 나는 만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도요. 근데 이쪽은 네.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하나 나왔죠. 현대차하고 그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앱티브하고 합작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덕분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식 들으면서 또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통국에 빨리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하고 그럼 만도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야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테고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 나타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3%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만도가 좀 문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 8%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앱티브와의 합작 소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도에게는 좀 악재성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들도 있는데요. 과연 만도 최근 들어서 좀 스멀스멀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뭐 마음만 먹으면 통 크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아니 삼성도 마음만 먹으면 통 크게 뭔가를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삼성 입을 통해서 나온 소식은 아닙니다. 업계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QD OLED에 통 크게 13조 원을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3조 원이에요, 여러분.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삼성의 디스플레이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또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예. 수혜 기대감에 단독 수주 경험 있었던 파워넷도 올랐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었던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ICD 같은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미리 담아볼 만한 시점인지까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해봤고 키워드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지점 이재우 DHP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실장님, 삼성의 네. 통큰 투자 결정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기록하는 OLED 관련주들도 꽤 보이는데요. 네. 고점 부담감, 이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를까요? 실제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수혜 기대감이 있고 이러면서 주가 추가 상승은 저는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LCD 쪽 같은 경우는 뭐 BOE를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거나 오히려 뭐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LCD 쪽으로의 뭐 경쟁력보다는 뭐 새롭게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QD OLED 디스플레이 뭐 이쪽으로 투자를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고요. 과거에 그냥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삼성이라든가 어떤 고객사의 투자, 대규모 투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쪽 그 관련주들은 뭐 꾸준히 상승하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전반적으로 투자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뭐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뭐 저항도 맞고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투자 결정이 초기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넷이라든가 뭐 제이텍이라든가 뭐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네, 관련된 OLED 관련주, 뭐 또 뭉뚱그려서 IT 관련주를 대체적으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이들 IT 업체들이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계속 오버슈팅하면서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측면도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과 그 중에서 좀 이제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희가 EPS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가면서 테스트하고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조금 이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원희가 EPS 정도는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 현대차와 앱티브 관련한 그 합작 소식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현대차야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좀 걱정된 게 그러면
지금까지 납품했던 만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나온 그 현대차와 FPV의 합작 소식은 만도에는 뭐 당연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저 자율주행에 있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뭐 미국 기업인데, 일단 그동안에 만도가 ADS를 공급해 왔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매출 차질이 빚을 가능성도 있겠고, 예. 뭐, 단순하게 오늘 나온 뉴스로만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만도는 아무래도 이 ADS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실적 부분을 잠식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약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고요. 결국 이제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ADS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만도가 새로운 또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도 좀 올라와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도는 좀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뭐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더 진행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 당분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잘 들었고요. 자, 나머지 종목 남아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아한 건 증권사들의 반응입니다. 헬릭스미스 하한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이오 쇼크 수준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는 곳도 있고요. 오히려 뭐 제넥신이라든지 또 에클론 같은 종목에 저점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들유들한 의견을 주고 있어서요. 뭐 이거 단기적으로 낙폭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주가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임상에 대한 기대를 그동안 상당히 뭐 많이 가졌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들이 뭐 별의별 악재가 다 나오면서 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 매력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격 하락이 좀 진행되어 왔던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헬릭스미스가 만약에 임상에 성공하면 바이오주들도 성장 동력이 좀 기대가 실리지 않겠냐, 성장성이 좀 부각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서 헬릭스미스 당사자인 헬릭스미스는 지금 하한가 들어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반응 자체가 이제 여타 종목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 헬릭스미스 이슈로 인해서 향후 바이오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년 넘게 진행되었던 바이오의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 또한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일단 첫날인 악재가 터진 오늘 첫날 바이오주들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반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릭스미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그동안에 여타 바이오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헬릭스미스의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로 다른 바이오도 그 기대감에서 올라왔다라면 그 기대로 올라온 거라면은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반응을 보니까 그 기대로 올라온 것은 아니구나. 낙폭과대 그리고 또 차후에 있을 어떤 성장 기대가 좀 작동한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의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여타 다른 바이오주들은 기존의 어떤 뭐 완만한 상승 흐름 구도 이런 흐름 구도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들은 오히려 헬릭스미스의 악재가 도출되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뭐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좀 이제 자유로운 행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줘서 괜찮은 종목은 뭐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같은 사안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읽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새롭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 살펴봤고 시장 수급 측면에서 하나 여쭤보자면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앞으로 총알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그리고 연기금은 그러면 지수대를 어느 정도까지 상방을 열어놓고 지금 사고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매수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뭐 매수하거나 뭐 이런 쪽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꾸준하게 저가 매수하는 뭐 그런 성향을 보이죠. 뭐 그래서
뭐 23거래일 연속 매수했는데 앞으로 얼마간 더 매수하냐 뭐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 정도까지는 연기금이 매수세가 꾸준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의 어떤 뭐 가격 메리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50선까지는 밸류에이션상에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향후에 이제 내년 이후에 성장세가 조금씩 회복된다라는 가정을 본다면 2150까지는 뭐 크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연기금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싶어서 지금은 기간적인 측면보다는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2100선도 아래 권역에 있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는 꾸준하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네요. 자, 전략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 압구정지점 이재우 DHP와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